네. 전화가 와서 좀 끊겼는데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한 10분, 15분 내에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활동가의 업무에 그래서 이런 예술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의 역할이 뭘까? 이런 것들. 최후의 보루 아닐까 싶어요. 어떤 도덕과 가치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종교인의 역할인 거죠. 종교인과 시민사회 활동가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어떤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종교적 가치에 대한 최대주의적 합의 같은 거 같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 종교인이 더 앞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활동가가 더 앞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끝까지 최대주의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요. 데몬 헌터스 같은 것들도 뭔가 재밌는 지점은 활동가와 예술가, 가수와 종교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 데몬 헌터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네. 데몬 헌터스 조금 보다가 나중에 보려고 좀 킵을 해두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또 종교인 안에서도 여러 형태가 있겠죠. 보살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또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소위 예술과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가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했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은 그냥 끊임없이 버티는 활동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성서에 보면 기도와 노동을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거든요.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인 거죠. 네. 시몬 베유 같은 사람들 그것들을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시몬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글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 근데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 늘어나는 사회적 고통 속에서 활동가는 때때로 뭐 열심히 기자로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거의 기사 수준의 글들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시민 교육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들을 막 촉구할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 활동가는 그냥 묵묵히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도 같고요. 버티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활동가의 업무와 그 노동 요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술가하고도 또 활동가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술가 안에 어떤 이런 종교가의 요소들이 또 들어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활동으로서의 예술 보다는 예술가로서의 활동가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올리는 이번엔 될까요? 네, 안 되네요. 떠올리는 단체와 그 이미지는 이곳입니다. Let's go. 네. 무기 박람회 장서 아덱스라고 아마 부를 것 같은데요. 바이올린을 켠 업무방해가 무죄됐다. 전쟁 시작되는 곳서 직접 행동. 네. 이거 못 내리나요? 지우고 싶은데. 자, 이런 거죠. 무기 박람회 때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가들이 바이올린을 켜고 기타를 쳤던 어떤 이런 모습들.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저항적인 활동과 예술은 항상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자, 시민사회 주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업세라고 부릅니다. 전쟁 없는 세상, 전업세.
그리고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이 두 가지를 조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시민사회 주제로서 좀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라는 게 하나의 의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대의 민주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하나, 반군산주의. 또 이 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반대로 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또 전쟁 범죄들에 대한 그 반대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반군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 단체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 없는 사회, 전쟁 없는 세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또 항상 죄송하게 됐네요. 자, 일단 That's it. 이거죠. So, 이거죠. 고래다. 이거죠. 보이십니까? 이거 자체가 이 단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미지 분석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뭐가 보이시죠? 핑크 중요하죠. 분홍색 중요하죠. 전쟁과 반대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또 평화를 얘기하는 또 색깔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피스 이런 것들 옛날에 GD가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자, 핵심은 이거죠. 네. 예, 뽀삐 이거 그거 아닌 네. 어쨌거나 자, 이런 이미지들 여기가 얼마나 어떤 급진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곳인지를 어떤 이런 로고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전쟁 없는 세상은 전업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활동하듯 시위하는 거. 일단 여기 자체가 정말 이렇게 상근 활동가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반상근 활동가나 혹은 자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직접 행동을 또 잘하는 단체고요. 자, 전업세는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의 기초에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자, 반군산주의자로 구성된 단체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물론 구별될 필요는 있는 거죠. 전쟁과 차별은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될 필요는 있습니다.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구조 속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과 기후 부정의를 연결짓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전쟁 산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기후 부정의에 얼마나 전쟁이 그것들을 얼마나 기여하는가, 종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이번에 기후정의 행진 때에도 팔레스타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종의 착취고 종의 파괴이며 자연의 파괴라는 얘기를 시민사회 운동 세력들의 몇몇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의제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전업세는 병역 거부자 운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초창기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병역 거부자 운동 안에도 이미 급진적인 반군사주의가 내재되어 있지만 시작은 병역 거부로 시작을 했지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제들이 확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군사주의와 기후 부정의가 맺는 연결까지도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수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연대회의가 단체화되는 이런 과정들, 작은 커뮤니케이션이 끊이지 않게 이어져서 사회 속에서 진화하면서 단체화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고에서 나왔던 이 분홍 색깔, 핑크이지만 약간의 어떤 좀 퍼플기가 있는 그런 핑크 느낌이죠.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초창기 병역 거부 운동은 핵심은 요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읽을 겁니다. 자, 아이폰 도와주세요. 여성 활동가들. 초창기 병역 거부 운동은 대체 복무제도 도입을 필두로 한 병역 거부권의 제도적 인정을 촉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징병은 남성의 문제로 이기 때문에 남성 활동가 중심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병역 거부자는 전쟁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저항자들이 아닌 국가에 의한 피해자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병역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여성 활동가들은 운동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를 주변에서 돌보는 주변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와우. 너무 좋죠. 이거죠. 이게 시민사회 활동의 묘미이죠. 욕 나올 뻔. 이거죠. 이런 변화들을 겪는 거죠. 어떤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했지만 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시퀀스가 짜여지고 단체로 안정화됐을 때에도 그 내부에서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사회의 모습, 혹은 제가 사회학을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이런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배들 때 들었던 얘기는 마치 여성 활동가들 무슨 옥바지 옥살이를 하는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묘사되는 것들이 있었다. 당시 흐름들 속에서 어떤 네임드 병역 거부자의 애인으로서 계속 재현되고 자기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이 아니라 그냥 뭔가 운동으로서의 돌봄을 보는 것들은 그냥 돌봄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흔들이 존재했다. 기분 나빴다. 기분 나빴다. 네, 이런 얘기를 당시에 이제 이 평화운동 전업소에서 활동했었던 여성 선배에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성차별은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 전업세 활동과 연결되고 또 소중한 동료 단체이지만 전업세보다는 보다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죠. 열린 군대를 위한 거죠. 또 CG 한번 볼까요? 뭐가 느껴지죠? 열린 군대. 기본적으로 군은 폐쇄적이죠. 군이 문명화의 통제 하에, 즉 군대가 민주화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급진적으로 민주화됐죠. 하지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해야 되는 돌봄들을 자꾸만 사사화시키고 가족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희 선배 중에 이제 미학하는 선배가 몇 있는데 이제 미학자인 그 페미니스트 미학자인데요. 그분이 네, 우리 수업 중에 동료인 보근짱, 저희 선배가 미학자이지만 사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세종호텔 농성장에 일요일마다 이제 식사를 전달해 주는 걸 가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네, 거기서 밤새 잠을 잤다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그 학생이 저희 선배한테 동지는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유명해질 사람이고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혹여나 제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저 이제 뽀삐뽀삐오를 네, 옛날 유행이지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뭘까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핵심 활동이 뭐죠?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와칭. 이런 느낌인 거죠. 열린 군대란 표현은 결국에 군대 민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폐쇄되어 있는 군대 민주화 읽어볼게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한국군을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군대로 변화시키기 노력합니다. 자,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전쟁 없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군대 폐지로 나아갈 것이지만 이거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는
평화를 위한 군대로 변화시키겠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문제점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눈동자 기억하시죠? 물론 우리가 관찰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눈으로 관찰한다는 것도 상당히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예, 자연과학 열심히 좀 공부하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분들한테 말한 건 아니고요. 감시 및 비판적 활동과 함께 긍정적인 부분을 견인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다른 거죠. 군대의 긍정적인 기능을 발굴해내겠다. 뭐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비판적인 견제를 통해서.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종로 낙원상가 5층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희 난센이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어제도 이제 그 야근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인사동에 냉면 맛집이 있는 냉면 하나를 때리고, 왜냐면 점점 이제 겨울이 돼가니까 냉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냉면을 때렸습니다. 저는 평냉파는 절대 아니고요. 평냉 먹는 사람들의 그 허세와 그 힙스러움을 약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평냉파들은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으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함흥파입니다. 예, 그래서 함흥을 또 하나 때리고 가는데, 어제 그 낙원상가 5층에서 이 열군이라고 말하는 열린군대라는 시민사회 연대가 행사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또 이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의 문민통제, 즉 군대에 대한 민주화, 군대의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여기 이제 그 신진욱 활동가님, 제가 또 인스타로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고, 신진욱 활동가님 제가 또 좋아하는 활동가님이시고, 이분도 이제 난센의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주로 저는 약간 회원분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니야. 자, 정의기원연대와 두레방도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존의 평화운동, 소위 통일 중심의 평화운동들이 소화하지 못했던, 혹은 그들이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제기한 거죠. 뭐죠? 전시성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의기원연대는 위안부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다루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레방 같은 경우는 미군 위안부죠. 즉 박정희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위 성매매, 성노동을 어떤 국가의 산업으로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미군 기지촌의 문제죠. 동두천의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기지촌이 이제는 그때 거기서 노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연세도 드시고 이러면서 여전히 두레방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그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국가 배상들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또 그 기지촌이 여전히 그 성노동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선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소중하고 고유한 한국 시민사회 혹은 반군사주의 기반의 이 성착취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두레방이 갖고 있는 큰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수업에 함께하고 있는 회원, 우리 세모가 그 올려준 그 영화 소감문이 있습니다. 그 소감문을 보면서도 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혹시 열린 게시판에서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 링크는 여러분들이 꼭 따로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 강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두레방 이 부분 유튜브 링크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엔 시민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이런 태도들을 기본적으로 몸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기본적으로 난민인권센터의 사무국장이고, 또 저의 정체성 자체를 행정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 활동이 돌아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쿡 찌르면은 바로 단체를 소개하거나 우리 단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이 왜 우리 단체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 동원력을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한 노래가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아이미용, 제가 정말 일본 가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옛날의 향수도 갖고 있으면서 요즘의 느낌도 다 가져가는 정말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명의 너는 로쿠를 듣지 않아, 키카나이. 기미와 로쿠오 키카나이라는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뭔가 우리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단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의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이 사회적 고통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록을 듣지 않지만 나는 이런 마음으로, 즉 너는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이 없지만 나는 너가 이것과 함께, 나는 너가 이것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우리가 감소시키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사회적 고통에 너희도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우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요. 자, 그래서 과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 전 모르죠. 그냥 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생각보다 조금 또 그냥 잘 때 좀 틀어놓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팟캐스트처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의 느낌을 좀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간 건 정말 죄송하고요. 자, 어제 좀 새벽까지 좀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됐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한국어 가사가 있는 링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가사를 필사해서 써서 다음 주 수업 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쓰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노래도 들으면서 쓰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제 꼭 해오세요. 제출하셔야 됩니다. 타이핑 쓰시는 게 아니고 필사로 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